369% 수익률에 도전 369. 안녕하세요, 김예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게 얼마 만의 상승인지 이 상승세 계속 이어가 보길 바라면서 도전 369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규칙부터 확인해 보시죠. 도전 369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수익률 게임인데요. 369% 수익률에 따라서 점수가 주어지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종목은 종가에 매도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예술팀의 수익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저희 팀의 수익 공개합니다. 짜잔! 자, 정석일 매니저가 지난주에 20페타시스로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쭉쭉 올라가더니 최고 7.3%, 이 목표 6%에 안정적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현동 매니저의 진원생명과학은 5.2% 최고 수익률로 정말 높았지만 목표 6%에는 달성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노광미 매니저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장 초반에 흐름은 좋았지만 후반에는 생각보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미팀의 수익은 어땠나요? 네, 세미팀 조정장 속에서도 잘 대응을 해줬습니다. 일단 STX부터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최고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상향 곡선을 그리다가 당일 3시쯤에 당일 고가를 터치했고요. 그 다음에 휴비스 상한가를 터치했는데요. 목표를 6%로 설정해서 목표는 터치하지 못했지만 최고 수익률 4.7%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뷰티스킨은 장 초반에 급등을 해서인지 최고 수익률 1.2% 기록했고요. 3% 손절을 터치했습니다. 네, 그럼 전체 순위 확인해 보시죠. 네, 와, 이창호 매니저가 지난주에 목표를 달성하면서 1위인 최현동 매니저와 공동 1위를 지금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1위에는 최현동 매니저와 이창호 매니저가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그 뒤로는 세미팀의 김병진 매니저, 그리고 4위에는 예술팀의 노광민 매니저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또 손바닥 2개를 획득했던 정석일 매니저도 김용환 매니저 위로 또 올라왔네요. 그럼 지난주에 손바닥을 2개나 획득을 했던 정석일 매니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지난주에 이스페타시스로 정말 가볍게 목표를 달성했는데요. 먼저 축하드리고요. 이 기업 오늘 추가 매수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이스페타시는 지난번에 제가 엔비디아의 모멘텀을 좀 보고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목표가에 바로 터치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는 24일 날 엔비디아의 이제 실적 발표가 지금 나오고요. 그리고 최근에 해외 증권가 쪽에서도 엔비디아에 대한 추정치를 계속 상향하는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기대감들이 좀 지속될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는 지금 35,000원 좀 이하 가격대로 좀 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엔비디아 이런 실적 발표를 좀 기점으로 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 35,000원대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 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목표 달성 기운을 이어갈 공략주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시장에서 일반 업종들이 좀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에너지 관련된 섹터 쪽을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가는 13,550원이고요. 종목명은 CS 베어링 편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S 베어링은 또 대표적인 이제 풍력 관련된 업체죠. 그래서 풍력 발전기의 연결 부품인 그 베어링을 생산을 좀 하고 있고요.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 바람의 압력을 좀 견뎌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런 제품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지금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까지도 실적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게 제너럴 일렉트릭 쪽으로 나가는 매출 비중이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이익 성장이 지금 아름답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제너럴 일렉트릭이 대표적인 이제 고객사인데 제너럴 일렉트릭이 지금 수주 같은 경우가 지난해 2분기만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0%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이 수주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CS 베어링의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꾸준한 실적 성장과 함께 이런 좀 기대감들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좀 조정 이후에 살짝 좀 돌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세가 좀 순환 돌면서 상승세를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즘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 지난주에 이제 에너지 업종들도 한번 강세를 좀 보였는데 최근 또 유가도 좀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다시 한번 늘어날 수 있는 환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조정 이후 이 반등세는 좀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종목 6%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1위에서 달리고 있는 이창원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STX 최고 수익률이 16.6%까지 올랐는데요. 오늘도 장 초반에 급등세가 나오면서 최고가 3만 원까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틀 연속 급등한 건데 오늘 추가로 매수해도 될지 리뷰부터 들어볼게요. 네, ST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적 분할 이슈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소개해드렸듯이 조선내화나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도 인적 분할 전에 급등이 크게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오늘도 어제도 반영되고 오늘도 반영돼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따로 매수는 오늘도 지금 18%가 넘게 급등하기 때문에 현재 매수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신규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탑픽 기업도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편입할 종목은 현재가 42,050원에서 파도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반도체의 주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우선은 엔비디아가 23일 날 실적 발표가 있죠. 우리나라는 그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면 미리 올랐다가 오히려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날 급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JYP처럼. 근데 미국은 그래도 굉장히 좀 정직하게 갑니다. 그래서 이미 그 선반영돼서 오르고 있다가도 실적 나오고 나서 추가 급등하는 경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엔비디아 그리고 월가에서 목표가 $800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이제 $400가 좀 넘는데 거의 더블 가까이 목표가가 나온 상황이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 자연스럽게 반도체 오늘 또 기대감에 그 전에 실적 전에 그리고 실적 후에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ARM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에 지금 상장 예정이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팹리스 쪽으로 파도 국내 또 상장한 대장주기 때문에 한번 6%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이창원 매니저와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 최현동 매니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지난주에 이창원 매니저가 바짝 쫓아왔습니다. 다시 단독 1위로 나아갈 기업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바로 편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가 14,310원인데 넥스트 칩을 바로 편입을 해볼게요. 일단 바닥권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서 주가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안전한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급등할 수 있는 최고의 재료가 나왔는데 바로 소프트뱅크가 비전펀드의 ARM 지분 25% 인수했다라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ARM이 다음 달에 이제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거든요. 근데 ARM이 상장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평가를 받냐가 중요한 건데 최근에 삼성전자라든가 애플, 엔비디아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앵커 투자로 좀 참가하려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에 그 엔비디아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 지분을 가져갈 거냐라는 건데 소프트뱅크가 지금 비전펀드의 지분 25%를 완료하면서 물량 전량을 이제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게 된 거고요. 그 지분을 지금 86조 원 평가 가치로 인수했습니다. 이 얘기는 소프트뱅크가 86조 원대로 상장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이 가격대에 삼성전자라든가 엔비디아, 애플 등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ARM에 나스닥 상장했을 때 얼마나 흥행할 거냐 문제인 건데 지금 소프트뱅크에서 원하는 게 약 80조에서 100조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업 가치라고 한다면 충분히 흥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비전펀드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흥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넥스트 칩이 지금 이 ARM과 같이 이 발렛 주차와 자율주행용 반도체를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ARM 상장의 최대 수혜지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넥스트 칩 오늘은 6% 도전해봅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14,000원대인데 중장기적으로 19,000원까지 볼 수 있으니까요. 중장기도도 좀 좋게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을 발굴해내는 매니저죠. 김용환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엠비골드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휴비스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아서 목표는 달성하지 못해서 정말 아쉬운데요. 오늘도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또 터치했습니다. 리뷰부터 들어볼게요. 제가 지난번 초전도체 관련된 테마가 부르기 전에 제가 이 도전 369 시간에 모비스라는 종목을 초전도체 관련 종목이라고 처음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더블 이상 올라갔죠.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맥신 관련주에서 이 휴비스라는 종목을 또 처음 말씀드렸었는데 그날 뭐 당일날은 이제 목표 주가를 달성을 6%를 못했습니다만은 상한가 들어가면서 오늘까지 점상한가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한가 잔량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부분들이라서 한 번 더 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듯 테마에 지금 현재 자금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테마 쪽에서는 지금 초전도체에서 이 맥신주로 또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급등한 종목도 따라가지 마시고요. 또 후발주자 오늘 또 말씀드릴 테니까 그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후발주자로 소개를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어떤 기업일까요? 자, 현재가 4,555원이고요. 젠큐릭스라는 종목을 맥신 후발주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229000이네요. 229000. 맥신 후발주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젠큐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맥신 관련된 해서 또 숨겨진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뭐냐면, 이 라이징 S벤처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이제 이 맥신 양산 공정 기술을 보유한 이노맥신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 라이징 S벤처스가 이 젠큐릭스의 지분을 한 7% 이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분 보유 관련된 부각이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어떤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고, 최근에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맥신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 꿈의신 소재 맥신이 대량 생산 가능성이 대두된다. 그래서 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승철 박사 연구팀이 이제 이 관련된 맥신을 개발하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 대량 생산을 가능해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떤 종목들 이제 직접적인 관련된 종목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젠크리스 같은 경우는 지분 보유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맥신 관련주들 이제 막 시작하는 또 테마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꼭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주 금요일날 큐비스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까지 한 36% 정도의 수익 중인데요. 아마 내일 더 갈 거라고 보여지고, 오늘 나인테크나 코스믹 오토메이션 같은 이런 종목들이 다시 상한가를 강하게 붙어있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후발주자들도 한 차례 더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젠큐리스 한번 말씀드리고요. 목표 지금 9% 잡고 대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상위권에 바짝 따라가고 있는 돌파 매수 매니저 노광민 매니저 만나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6%로 도전하는데요. 어떤 기업일까요? 자, 오늘 4,160원 파워넷을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워넷은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가 뭐가 있냐면, 국내 최초 KS 표준 LFP 배터리 팩 개발 진행 소식 등의 상승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의 LFP 리튬 인산철이죠. LFP 셀 전문 기업인 CL사와 협업해서 배터리 팩 모듈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혀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사실은 2차 전지 쪽 LFP 배터리 섹터인데, 자, 오늘 6%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종목 맛집으로 소문난 김병진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국척 김병진입니다. 네, 오늘 6% 도전하는데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오늘 도전할 종목은요. 현재가 22,650원의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승하지 않은 HBM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BM이 이제 D램을 이렇게 적층시켜가지고 만드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HBM이 D램을 적층시키고 TSV 공정이라고 해서 이제 가운데를 이렇게 뚫어줍니다. 이렇게 통신이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그 TSV 공정에서 사용되는
범프 패턴 정렬 장비를 납품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전공정에서 사용되는 오버레이 장비 같은 것들을 공급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웨이퍼에 적층된 레이어 이런 것들을 수직적으로 잘 정렬됐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쪽으로 굉장히 기술력이 높은 기업이고요. 25년도부터는 방막 장비 매출도 발생을 합니다. 이게 원래 이제 미국의 KNA라는 시가총액 87조 그 기업이 독점해서 만들던 건데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빠르게 국산화를 하면서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이 이렇게 오정렬 측정값을 도출하고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주는 이유는 결국에는 HBM의 가장 큰 문제, 수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24일 날 기업 설명회도 개최가 되고 최근에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도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